서버에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요거의 가치를 5천억 달러. 자율주행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도조 시스템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조 전용 칩 D1이라는 칩에 이 HBM이 기본 채택됐습니다. 네, 컴퓨팅 파워의 수요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테슬라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네. 이제 또 하나의 지금 미국 시장의 그 주도주, 엔비디아와 함께 주도주였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엔비디아가 좀 장을 끄는 느낌이었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테슬라가 장을 좀 끄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 테슬라도 보니까 AI가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는 모든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어요.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이라는 구간에서. 그런데 이게 엣지 디바이스 단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엣지 디바이스 단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AI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AI를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냐면 바디가 생기는 거죠. 자율주행차, 로봇, 뭐 저기 XR 같은 거. 이런 디바이스들의 이제 AI 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메인 중에 회사가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인 거죠.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차. 그동안에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로서만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AI 기업으로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 거죠. 그 이제 계기를 모건 스탠리 어떤 여기서 보고서가 역할을 했고요. 그 기존의 목표 주가가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60%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이 보고서 나오고 그날 현지 시각으로 하루에 10% 올랐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이 주가가 이 큰 종목이 그만큼 올랐는데 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죠. 서버에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요거의 가치를 5천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660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준 거죠,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 400달러라는 주가를 이제 근거를 해주는 거고, 도조라는 거는 일본 말로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도장에 가서 단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련하면 더 강해지고, 그걸 가지고 또 업데이트하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슈퍼컴퓨터에서 단련해서 이걸 펌웨어를 또 업데이트를 해서 그 시중에 있는 자동차들 또 성능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끌어올려 줄 수 있냐면 OTA라는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있잖아요. 애플이 자기 전에 요거 펌웨어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성능이 바뀌어 있죠. UI도 그렇죠. 바뀌어 있고. 테슬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기존의 자동차들이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존의 자동차들은 뭔가 버그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들을 다 AS 센터에서 수거를 하죠. 그죠? 다 수거해서 이거를 컴퓨터하고 유선을 연결해서 다 버그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대신 탈 차, 그죠? 리스차 다 빌려줘야 되죠.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OTA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펌웨어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400km 달리던 내 전기차가 아침에 되면 410km로 달리는 마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그렇군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회사가 이제 테슬라인데 이 시스템을 다 모두가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도조 시스템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기존 어떤 전기차 자율주행차하고 좀 더 다릅니다. 기존 그 자율주행차들은 센서를 주요 3가지를 쓰죠. 카메라하고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가지고 이걸 센서 퓨전을 해서 같이 적절히 버무려서 쓰죠. 그런데 테슬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카메라만 씁니다. 사람의 눈처럼. 카메라만 쓰는데 그러면 테슬라도 카메라 쓰니까 그럼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카메라만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카메라만 쓰면서 자율주행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도조 시스템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테슬라의 이 AI 그 서버에 있는 이 AI 성능 덕분에 카메라만 가지고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이 서버에 슈퍼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하고 라이다 같은 비싼 부품을 써야 되는 거고 테슬라는 그걸 쓰지 않고 구현하겠다라는 거고 또 요즘에 이제 약간 테슬라가 카메라만 쓰다가 라이다 가격 싼 거 있으면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또 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 카메라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의 눈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앞에 시야가 가려지면 안개 끼면 잘 안 보이지.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라이다 같은 것들로. 근데 지금처럼 비싼 라이다는 쓰지 않겠다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거고, 그걸 이제 점점 개선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특히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FSD 칩이라는 AI 칩이죠. 네. 이 그 두뇌 역할하는 자율주행차 칩을 수주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이 5천억 달러의 가치를 신규로 인정받는 거는 이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우리 모바일 시대에 안드로이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드로이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OS를 제공해주면서 기존의 휴대폰 업체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경쟁 자동차 업체한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테슬라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OS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좀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신에 그 테슬라의 OS와 FSD를 받아 쓰는 업체들은 이제는 폭스콘 같은 외주 제작사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 없고 자신들의 빅데이터는 그대로 테슬라한테 빨려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팔아먹으려면 이제 테슬라의 OS를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걸 뭐 어떻게 뭐 선택의 문제겠죠. 뭐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들이 어떻게든 자력 경쟁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업체도 있을 거고, 아니면 테슬라를 받아서 그래도 우리가 삼성의 갤럭시 안드로이드 같은 갤럭시 S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재편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FSD 칩을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를 하게 되면 향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용 칩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삼성이 모바일 시대에서 파운드리 산업에서 보면 굉장히 아프게 시일기했던 부분이 애플의 AP를 TSMC한테 100% 뺏긴 거잖아요. 2016년에. 그렇죠. 그 이후로 삼성 파운드리의 실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실력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그 뒤로는 이제 확 기술 격차가 벌어진 건데, 테슬라 FSD가 모바일 시대 애플 AP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카메라, 이 테슬라 방식과 그다음에 라이다,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결국 최종 승자는 이 테슬라의 이걸로 이제 표준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카메라로? 테슬라의 이 방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다른 그 업체들은. 테슬라는 네. 왜냐면 도조라는 컴퓨터, 슈퍼컴퓨터 시스템까지 네.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네. 모든 자동차 업체가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빌려 쓰겠죠. 아하, 렌탈해서. 네. 너 어쨌건 카메라로 간다? 그렇죠. 뭐 그런 업체들도 나올 거예요. 이제 클라우드. 그렇겠지. 네, 그렇죠. 테슬라가 자기들의 그 도조를 빌려준다 그러면, 그죠. 클라우드도 지금 빌려서 쓰는데. 어차피 거기에 대한 비용은 네. 또 청구를 하면 맞습니다. 되니까. 그렇죠. 이제 소프트웨어 가격, OS 가격만 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참 테슬라가 그런 거 보면은 참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맨날 이렇게 나와서 뭐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뭐 우리가 좀 조롱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뭐 로봇을 공개한다 하면 로봇을 안고 왔다, 뭐 부축하고 들어왔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좀 달라지고. 맞습니다. 네. 처음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풍쟁이 같은 그렇죠. 몽상가 허풍. 같은. 근데 그걸 또 다 지나면 현실로 이뤄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는데, 요즘에 국내 시장에서 핫한 반도체에서 핫한 게 HBM이라는 그렇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HBM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NPU로 가면 이제 지금의 엔비디아 GPU는 HBM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데, 이게 NPU로 가면 HBM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조 전용 칩 D1이라는 칩에 이 HBM이 기본 채택됐습니다. 네,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HBM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D1이라는 칩이 TSMC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엔비디아 7나노 공정 칩이 A100이라는 칩이 있는데, 요거 대비해서 연산력이 15.8% 뛰어나고 초당 데이터 처리량은 5배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FSD 칩하고 도조 칩까지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뭐 일부 가져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만약에 뭐 FSD 칩을
저기 삼성 파운드리가 가져온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두산 테스나가 이제 테스트 하우스 그래요? 쪽에서 예. 두산 테스나가 이제 테스트 하우스 쪽에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최근에 이제 에이다스 칩이라고 하죠. 자율주행차용 칩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2분기 기준으로 20%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 자율주행차용 칩 수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차량용 엔비디아 GPU 수주도 했고, 그리고 암바렐라라는 미국 업체 칩도 수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모빌아이 칩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칩들이 많아지면 이제 테스트 해줄 수 있는 테스트 하우스가 이제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것도 전장 쪽으로 레퍼런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인증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두산 테스나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 갈수록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계속 중요해져요. 그래서 뭐 HBM이 되든 우리가 2.5D라고 하는 코어스 구조가 되든, 그러면 여기서 장기적으로 뭔가 좀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뭐 이번에 그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도 마찬가지지만 케미컬 업체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동안 빠져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양봉이 좀 길게 났는데,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기존에는 어떤 메모리 감산의 피해주로만 인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게 반등하고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그리고 이제 차세대 기술로 이야기되는 게 그 칩을 양면으로 쓰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그 BSPDN이라는 기술인데, 그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인데, 그것도 이제 TSV를 뚫어야 되거든요, 칩에다가.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케미칼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CMP라는 공정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웨이퍼를 얇게 갈아내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평탄화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데, 웨이퍼를 갈아내는 것 때문에 디스코라는 일본 회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CMP라는 공정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많이 하는데, 여기서 소재를 하는 일부 국내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KC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솔브레인도 이제 CMP 슬러리 쪽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그러면 그쪽 수요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삼성이 그렇죠. 이 연간 2조씩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투자를 하고 여기 공장이 막 돌아가면 CMP 패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그 밑에 그 웨이퍼에다가 그 우리 치약의 알갱이 같은 거 막 많은 그게 CMP 슬러리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막 문지릅니다. 이게 그 폴리싱해서 문질러서 평탄을 하는 건데, 이게 그 고부자로 만든 패드인데 요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가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또 재사용해서 쓰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국내에 하는 회사가 국내 FNS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FNS텍. 네, FNS테크는 기존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어떤 세정이나 식각 이런 쪽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삼성하고 CMP 패드 요쪽 그거를 공동 개발해서 앞으로 이쪽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TSMC처럼 그 높게 밸류를 인정받으면서도 또 경기에 어떤 기복을 타지 않고 주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성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그 파운드리에서의 성과가 달라졌을 때 삼성전자의 밸류는 확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테슬라 이것이 파운드리 쪽을 삼성전자가 좀 더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데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자율주행차는 레벨 2거든요. 레벨 2는 ADAS라고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운전의 주도권은 사람이고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레벨 3가 되면 운전의 주도권이 기계한테 가요. 사람이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컴퓨팅 파워의 수요가 완전 달라집니다. 네. 레벨 2하고 레벨 3가. 예전에 우리 피처폰이 스마트폰하고 바뀌는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는 건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테슬라 같은 업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반도체 수요가 생길 건데, 지금은 별로 안 되죠. 그런데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생길 텐데,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테슬라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테슬라를 잡고 테슬라하고 같이 개발하면서 많은 기술들을 내재화해야지 테슬라를 따라가려는 업체들을 물량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 어쨌든 뭐 HBM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상당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뭐 모바일 쪽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바일 D램이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가격이 20% 인상 이런 것들 보면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7월 달도 그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그 반도체 수요 보면은 오히려 줄은 걸로 전달 대비 줄은 걸로 나오고 8월 달도 우리 보면은 그 반도체 수출이 좀 줄었다라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 이 반도체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시그널들이 조금씩 달라서 또 어떤 뉴스 보면 아까 우리 화웨이처럼 모바일 폰이 지금 엄청 팔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죠. 막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떠오르는 신규 수요도 있고 전통 수요들도 있는데 신규 수요가 이제 AI 반도체로 대표되는 것들이죠. 챗GPT가 불러일으킨 이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HPC 쪽은 수요가 올 초부터 계속 좋았어요. 지금도 계속 좋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안 돼서 오히려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전통 수요의 대표 주자가 이제 모바일하고 PC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PC는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바일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고가 줄는 건 맞는데 이 재고가 줄면 공장을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재고를. 요 리스토킹에 대한 주문은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요게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 시장을 왜 먼저 땡겨버리냐면 그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재고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장에 있던 부품 가지고 막 만들어서 팔았는데 공장이 저렇게 비고 있으니까 조만간 주문 내겠네? 라고 해서 주가는 땡겨버리는 거죠. 미리. 근데 모바일 쪽은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막 그 가격이 오르고 이게 수량이 막 늘어나고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면 이게 뻔히 보이는 거죠. 다가오는 이제 그거를 이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PC는 이미 좀 이제 뭐 대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데이터들 돌아서는 것들이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모바일인데 이제 그 모바일조차도 괜찮은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주가는 먼저 땡겨버리는 형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우리가 반도체 HBM의 그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이 컴퓨터 말고 이 AI 반도체가 그다음에 로봇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관련해서 자율주행 계속 퍼져나갈 거로 봤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현실화 시켜 나가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거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 숫자로 확인하기까지는 시간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기대를 하지만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이런 수요가 기존 전통 수요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성장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좋아하죠. 네,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IT와 관련해서 반도체 어떻게 지금 시장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